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 3장 How to win people to your way of thinking.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 1장 You can't win an argument. 논쟁에서 이기면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읽어봤어요. 세계 1차 대전 종식 후 공군의 영웅인 로스 스미스 경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시 활약을 했었는데 그 전쟁이 종식되자마자 30일 만에 영국에서 호주로 비행을 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에서 센세이션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서 한창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5만 달러를 수여했고 또 영국 왕은 그 라스경한테 기사직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사람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연애가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는데 저자의 맞은편에 어떤 입담꾼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입담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There's a divinity that shapes our ends. Rough hew them how we will.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신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입담꾼은 이 인용 문구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이 입담꾼의 말을 듣더니 분명히 이 인용 문구는 성경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나온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빨리 정정하고 싶어서 아니라고, 이거 성경에서 나온 문구가 아니라고,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거라고 즉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 오른쪽 편에 이 입담꾼이 있었고 왼쪽 편에 데일 카네기의 친구 프랭크 가머즈가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듯이 이봐, 다른애도 알지 않아?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나온 인용 문구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친구가 식탁 아래에서 데일 카네기를 쿡쿡 찌르면서 아니야, 데일 카네기, 이 인용 문구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이 맞네. 저분이 한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데일 카네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네 알고 있지 않냐고, 이거 분명히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문구 아니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렇지. 당연히 알고 있지. 셰익스피어 작품에 햄릿에서 나온 거지. 햄릿 제5장 두 번째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애에 손님이지 않았냐. 왜 그렇게 입담꾼 틀렸다고 말하면서까지 그 분위기를 안 좋게 하고 또 나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입담꾼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거기다 갖다 대고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입담꾼을 기분 나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의 태도에서 제가 존경스러웠던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직시를 하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데일 카네기가 자기는 뼛속까지 타고난 그런 논쟁가인데 이런 점은 정말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미주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미주리를 Show Me State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이거 표현 몰랐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그 의회에서 그 미주리 출신 정치인이 다른 그런 현란하고 허황된 그런 미사 여구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는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show me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주리가 show me state라고 불리는데 이 미주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깐깐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이제 자기는 미주리 사람답게 뭐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스타일이고 나한테 프루브를 해라, 쇼미를 해라 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와 상관없이 데일 카네기는 자기 성격이 어떻건 간에 이렇게 쓸데없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을 10번 하면 10번 중에 9번은 논쟁이 끝이 나도 항상 그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승자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논쟁에서 지면은 지는 거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이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일단 기분이 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패트리 오헤어라고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에 수업을 들으러 어느 날 왔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트럭을 판매를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수업을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싸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객이 뭐 차에 대해서 뭐 안 좋다 하고 그러면은 논쟁을 시작하고 대립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데일 카네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말수를 줄이고 언쟁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고객이 뭐 필요 없다, 뭐 안 한다 그래도 크게 뭐 논쟁 없이 말다툼 없이 잘 그 상황을 피해가는 걸 배웠고 경쟁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인데 고객이 나는 토요타에 뭐가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그 차도 되게 좋다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찬만 막 해줬대요. 그랬더니 고객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그런 논쟁도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수를 줄이고 말 언쟁을 피함으로써 이 패트릭 오헤어는 성공적인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따지고 상처 주고 그리고 반박을 한다면 때때로는 승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허한 승리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쟁에서 이기는 것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예외 상황은 있지만. 그래서 이론적이고 또 지적인 논쟁에 있어서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호의와 마음을 얻고 싶은지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가능한 그 사람을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논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IQ랑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석가모니도 증오는 증오로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에는 불이 아니라 불은 물로 꺼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뉴저지에 있는 그 이코노믹 프레스 가 출판한 그 기사에 따르면 의견의 차이가 논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아니면 기꺼이 환영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저랑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그 의견과 그 시각을 보여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자기랑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이제 방식이 좀 약간 논쟁적으로 나오면은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항상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이 있다라면은 상대방과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본인의 본능적인 느낌을 믿지 말아라.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되게 환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두 번째로 처음에 그 본능적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냉정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첫 반응을 보일지 심사숙고해서 행동이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 본능대로 나오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노의 그 원인을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릇이 좀 커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먼저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벽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의 다리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라. 네 번째로 또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째로 정직해라. 즉 내가 만약에 잘못됐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거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뭐 아니야 이렇게 틀렸어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통된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의견만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양측이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오페라 테너인 얀 피어스라는 사람이 50년 동안 거의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와이프랑 오래전에 큰 약속을 했다. 즉,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를 때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침묵을 지키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면은 결국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고 안 좋은 그런 바이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것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논쟁을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전 논쟁이라는 거 정말 너무 싫었고, 진짜 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 고집도 더 세지고, 의견도 강해져서 그런지, 목소리도 더 많이 내고, 가끔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신랑이랑은 되게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글을 보면서 신랑이랑 논쟁을 하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혹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뵐게요. 안녕.